지금 보면 두 분은 어찌됐건 평생 쓰고 남을 돈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삶에 있어서 돈이라는 게 이제 살짝 무의미해졌을 때 그때부터는 돈을 쫓지 않아요. 진짜 40 넘어가면 그때부터 돈 없이는 되게 비참합니다. 돈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비딘지연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박사입니다. 두 분한테 있어서 얼마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안 벌어도 되겠다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때는 그냥 진짜 강남에 아파트만 하나 있자. 그게 진짜 엄청난 꿈이었었고, 그다음 30대에 본의 아니게 건물을 갖게 되면서 이제 자산이 확 늘어났었는데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목표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1억 정도면 너무 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이럴 수 있고, 1억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나 5억, 10억 정도만 벌면은 나 너무 내 생활이 윤택해질 것 같아 해서 사실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넌 얼마 있으면은 은퇴를 할래? 물어봤더니 10억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너 10억 막상 갖게 되면은 절대 은퇴 못 한다. 처음에 이게 10억을 갖게 되면은 20억을 갖고 싶게 되고, 또 20억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50억을 갖고 싶게 되고. 또 내가 가진 거에 있어서 더 큰 목표를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세계적인 자산가 일론 머스크도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계속 활동하고 다른 걸 또 계속 찾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목표한 돈이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돈을 쫓지 않아요. 꿈과 내 삶, 내 시간, 이거를 쫓게 되거든요. 그 돈은 진짜 단순히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면 두 분은 어찌됐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또 악플 달리다 또. 그런데 이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삶이 더 완벽해질 것 같은데 아니라고 더 복잡해진다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 많은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이렇게 생기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옷을 사러 갔어. 혹은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갔어. 혹은 내가 뭐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알아봐. 선택지가 많아져요. 왜? 금전적인 제한을 안 받으니까.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시간적인 자유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하나 구매하려면은 진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요. 블루투스 스피커 30만 원짜리 사는데도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이런 거 사고 싶은데도 한 2주를 고민을 합니다. 이거 사면은 과연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솔직히 고민이 없어요. 뭐 그런 거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사야지, 뭐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이제 선택이 빨라졌어요. 근데 원래 성환사님 원래 일반적으로 선택 되게 빠를 줄 알았는데 과거는 안 그러셨나요? 엄청 고민 많이 해요. 고민 많습니다. 옷도 지나가다 보고 마음에 들어. 그럼 즉흥적으로 사지 않고 그 쇼핑하는 시간 내내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3번 생각난다. 그럼 이제 구매를 하고 했는데, 한번 구매하고서는 그걸 또 오랫동안 입습니다. 지금 제 옷장에 있는 옷이 10년 된 옷도 되게 많아요. 근데 과거에 그러면 가장 오래 걸렸던 시간 얼마나 걸리셨나요? 과거에 이제 차 바꾸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거의 한 달 정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BMW 그 5 시리즈에서 레인지로버 이버크로 바꿀 때 이게 뭘 내가 낼 수 있는 돈, 이 돈을 과연 내가 벌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금전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그 40만 원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40만 원만 더 내면 되는데 그 고민이 길어진 걸까요? 그 당시에는 그 뭔가를 이렇게 일어놓는 게 아니고 그 소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득 안에서 뭔가를 분배해서 써야 되고, 저희가 결혼 15년 동안 대략 한 20번 정도 해외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작년쯤에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야, 현우가 이코노미 그만 타고 비즈니스 한 번만 타봐라. 한 번 타보면 너 진짜 이거 다시는 다른 거 못 탄다. 작년에 우연치 않게 저희가 세부 여행을 가면서 이제 비즈니스석을 타봤어요. 타봤는데 웬걸, 이거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와, 여행의 시작부터 진짜 이게 네. 너무 행복한 느낌. 보통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니까 새벽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바로 출근을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누워서 자고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했고, 원래는 이렇게 일회용 접시에다가 이렇게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별로 다 유리 접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누워서 오는 게 정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작년부터는 비즈니스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비즈니스를 타고서 제가 이제 미국도 갔다 왔잖아요. 미국도 갔다 오니까 앞에 퍼스트 클래스 석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저건 얼마지 하면서 또 알아봤거든요.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몇백만 원 내고 타는 것도 사실 솔직히 큰 돈이잖아요. 1,000만 원 넘어가는 저 석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게 얼마나 또 기준에 맞춰져 있을까. 저런 1,000만 원 내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조금 더 자산을 좀 더 한번 늘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집도 그렇잖아요. 평수를 한번 늘려가면은 더 줄일 수 없고, 차도 한번 업그레이드하면 더 내려올 수 없듯이 비즈니스를 한번 타보니까 이코노미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우리 일상의 선택의 폭을
너무 많이 넓혀줬다. 두 번째는 돈이 주는 생동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빌딩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자산가분들, 이제 부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분들의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돈은 도구일 뿐이잖아요. 단순히 내 삶의 쇼핑과 이런 휴식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돈이 주는 그 목표, 다음 목표가 계속 생기고 도전 정신이 정말 만족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돈을 쫓아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자산이 커지고 제가 이제 삶에 있어서 돈이라는 게 이제 살짝 무의미해졌을 때 그때부터는 돈을 쫓지 않아요. 돈보다는 우리 지영쌤이 얘기한 것처럼 목표, 그걸 이뤄내가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유로운 형님들 보면은 저희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돈이 아닌 내 일을 하면서 나는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얘기가 공감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 무슨 소리야, 배가 부르냐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자산이 좀 쌓이시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도 많이 안 하려고 하고서 그냥 나는 뭐 적당한 월급 받고 그거 다 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돼, 이렇게 좀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휴식과 그런 여행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달콤하고 행복하고 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파이어족도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전에는 얼마만큼 모으고 뭐 30억 모으고 20억 모으고 10억 모으고 은퇴하자 파이어 이랬는데 그 파이어족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현재는 젊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갖고 살 수 있겠지만 나중에 40대 되고 50대 되고 나이가 들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돈이 없으면은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100세 인생이잖아요. 100살 아니더라도 뭐 70살까지만 산다 그래도 진짜 40 넘어가면 그때부터 돈 없으면 되게 비참합니다. 근데 요즘에 약이 너무 좋은 게 또 계속 나와가지고. 약도 비싸잖아요. 네, 공짜 아닙니다. 네, 돈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 일론 머스크, 그분의 재산이 450조예요. 2대, 3대, 4대, 5대 대대손손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왜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할까요? 정말 그분이 돈 때문에 과연 그런 걸 할까요? 돈은 이미 끝났어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이제 저희를 보면은 참 니네 열심히 산다.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예. 와,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지키고 유지라는 얘기를 공감은 하지만 개척하고 앞으로 발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잠시 휴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 개척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두 분이 지금 도전이 멈춘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정말 정체된 삶? 재미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재미없을 일단은. 것 같아요. 잠깐은 재밌을 것 같아요. 한 3개월만 저희에게 휴식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전화기 없이 한 2달 정도는 해외여행을 진짜 뭐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업무에서 잠깐 벗어나서 그런 휴식을 한번 느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진짜 골프도 좀 치고 그렇게 휴식을 갖고 싶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겠죠. 일을 안 한다는 거는 그냥 제가 없다는 거예요. 빌딩 지정쌤이 없는 거고 서현웅 마스터가 없는 거고, 어제 우연히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직원이 50명인데 대표님은 50명의 직원만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식솔까지 합치면 곱하기 4를 하셔야 된다. 200명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시면 안 된다. 항상 힘내셔라. 그래서 어제 응원 엄청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뭐 애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직 솔로인 친구들도 있지만 그 많은 가정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그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본인이 또 성장을 하고 돈을 벌고도 하시지만은 그 직원들의 또 가족들을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나이에 상관없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더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65세 보디빌더 할아버지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나이에 어떻게 그 보디빌더의 또 꿈을 또 꾸고, 일단 생각 자체가 저는 일단 너무 멋있었다 생각하고요. 그분 말씀 중에 정말 멋있는 말씀이 근육에는 나이가 없다. 그러니까요, 진짜.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성원스타님 올해 초에 뭐 브이로그에 막 운동하는 모습 좀 나오더니 오늘 또 사라지셨네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안 나가는 것 뿐입니다. 저 요즘 좀 활기가 넘칩니다, 지금. 도전에는 나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디벨롭 사업을 떠나서 지금 또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또 찾고 있어요. 항상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할까 또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안 하면은 또 더 늦어지겠다 생각을 해서 또 영어 공부를 또 숨고에 제가 선생님을 막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경매 공부도 그 부비게이터님 때문에 경매 공부도 제가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황구부추님이 그 촬영을 했는데 제가 경매 공부합니다. 그거 왜 하세요? 더 많이 버시면서 빌딩이 훨씬 많이 버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뭐 많게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또 이제 막 찾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충분한 돈은 없다입니다. 누군가는 100억이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은 100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100억을 가진 사람들은 또 1000억을 갖고 싶고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목표한 돈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예를 들어 좀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무조건 사람이 다음 목표로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인생이 혼자만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내 가족들, 뭐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또 이렇게 불려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정말 이건 크게 바뀌더라. 그런 게 있었나요? 얘기해도 되나? 네. 뭔데? 아휴, 행복이지 행복. 물질이 주는 행복, 자본주의의 행복. 이건 저는 뭐 효도 또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내가 생각 없이 계산 없이 부모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고 또 자식들도 툭 하면 전화 엄마 나 5만 원만 요즘 중학생들이 그렇게 먹나요? 막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막 하면서 전화하면 저는 그냥 쿨하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맛있게 먹으라 하면서 이제 돈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냥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 행복?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아무래도 그 입는 정장의 원단이 바뀌고요, 액세서리가 바뀌고요, 차가 바뀌고요, 뭐 집이 바뀌고요. 네, 뭐 이게 전반적으로 내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 단계들이 원래 해왔던 것보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도 못 해본 거 너무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은 절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돈 자랑하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려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돈이 있으면은 그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